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운영하는 그 에노바, ENOVA, 이게 돈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로 추진하는 컨테이너선 2척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사상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하고 네덜란드의 그 로테르담 구간을 이제 그 셔틀 방식으로 왕복 운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결국 그 탄소 제로를 그 실현하는 수단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선택을 했다는 건데 2025년까지 건조를 하고요. 일단 500TEU급,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 같습니다. 메인 동력이 3.2메가와트 하이드로젠 퓨얼셀, 즉 수소 연료 전지이고 백업 동력으로는 디젤 그 전기 추진 요걸 예비적으로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능은 원격 통제되고 앞으로 이제 자율 운항 시스템이 나오면 그걸로 장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격 통제되고 자율 운항에 대비가 하겠다. Remotely Controlled and Autonomous Ready Containership이라는 겁니다. 돈은 한 1,500만 유로 들어가고요. 이거 전부 이제 에노바가 펀딩을 하고, 회사는, 쌈킵이라는 회사는 선사이고, 오션 인피니티, 이게 이제 그 해양 분야 로봇 그 전문 기술 기업인데, 그래서 기술 개발, 연료전지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이런 거 기술 분야는 오션 인피니티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에노바라는 것은 노르웨이 그 기후 환경청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정부 기관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탄소 제로 꿈을 실현해내겠다. 이 탄소 전쟁, 기후 전쟁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운업 실현시키겠다. 이런 어떤 그 야무진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연료 전지입니다. 지금 이 노르웨이가 구체적 정보는 지금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현재 알려진 연료전지 지금 사진처럼 그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모조리 검토해서 그 중에 이제 그 입맛에 맞는 거 하나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소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비록 그 500TEU급 소형 컨테이너선이지만은 연료전지로 추진하는 전기 추진 선박을 실제로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노르웨이는 그 현재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 대략 한 240척 이상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 추진 선박 자체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어떤가? 연료전지 추진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아프로막스급 원유 운반선, 그게 이 원유 운반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엔진이 2개이지 않습니까? 메인 동력을 얻기 위한 그 엔진이 하나 있고 선 내에 배 안에서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그 발전용 엔진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 발전용 엔진을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설계를 해서 그 기본 승인을 2019년에 노르웨이 성급 DNV에서 이미 획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블룸 에너지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17.4만 큐빅미터급 표준 LNG 운반선인데 이거를 연료 전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소는 뭘로 만드느냐? 그 배달하는 LNG가 보일 오프 가스, 자연 기화되는 그 가스를 계지를 해서 수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SOFC 방식으로 해서 그 가스 운반선에서 기존의 엔진, 기계 엔진을 싹 드러내버리고 그 자리에 블룸 에너지의 SOFC 연료전지를 대신 배치하겠다. 뭐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거죠. 그 배경사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연료전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육상에서는 상업용으로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건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효율성. 삼성전공업이 발표한 그 효율성 자료 같이 보시면은 2019년 당시에 발표한 것인데 가령 그 발전기 엔진 그 아프로막스급에 있는 원유 운반선의 그 발전기 엔진을 말하겠죠. 효율이 그 당시 2019년 당시에 42%였다는 것이고 이 발전기 엔진 이런 효율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42%고 이거는 뭐 검증된 값이겠죠. SOFC 연료전지 효율 이거 지금 그 6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저것만 보면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인데 발전기 효율 42%는 발전 효율을 나타내고요. SOFC 효율제 65%는 제가 보기에는 발전 효율과 열 효율을 모두 더한 그런 복합 효율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그 SOFC의 발전 효율은 40%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국회에서 수소 연료전지 이거 경제성 확보 위한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즉 수소 연료전지는 경제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골치 아프다는 거죠. 저 돈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성 지금 문제라는 뜻은 즉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지금 한국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많이 지어놨고요. 지금도 계속 짓겠다는 건데 그거 지금 경제성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니 이 해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제가 가장 주목되는 그 발언은 키스트 수소 연료전지 연구센터의 책임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발전 효율이 최소 74%는 넘어가야지 독자적 경제성이 확보될 거라고 말한 이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0%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효율을 거의 2배가량 이렇게 높인다는 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네? 우리는 그 에너지 관련해서 연력학 1법칙, 2법칙 지배를 받습니다.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연력학 1법칙이라는 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해도 줄지 않고 아낀다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은 이용할 줄 아는 에너지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갑 형태에서 을 형태로 변해가는 도중에 이게 일종의 에너지가 변해가는 데는 일정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게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도중에 변해가는 그 도중에 일부를 인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할 줄 아는 그 기술이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이죠. 갑에서 을로 변한 에너지가 저절로 을에서 갑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입니다. 에너지 형태가 변할 때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손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손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가동을 하려면 원료가 되는 연료가 되는 그런 수소가 일단 필요합니다. 현재 이 수소는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를 일단 제외하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든가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나 이런 수소 화합물을 깨고 부셔서 개질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어떤 그 경제 수소를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전제는 수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 수소는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 수소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소 형태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부수든가 천연가스를 부수든가 부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수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 발전 효율이 40% 넘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대략 30 내지 40%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을 전기분해한다고 생각할 때 물을 전기분해할 때 필요한 그 전력은 어디서 오느냐? 많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태양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원자력도 있고요, 기름 태울 수도 있고 석탄 태울 수도 있고 가스 태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전력 1kWh 전력량을 그걸 갖고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고요. 그 수소 그대로 연료전지에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은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기분해 효율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연료전지 효율은 30 내지 40%라고 위에서 말했으니까 전기분해 효율이 얼마인가? 이것도 전기분해 방식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그거는 결국 그 전기분해하는 것과 연료전지는 역과정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그 이론적 모델만큼 그 역과정으로 전기분해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효율, 전기분해 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이 대략 한 90%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효율은 대략 한 60%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21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전기분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장한 효율이 전기분해 효율 82%입니다. 이게 그 당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이대로 인정을 해주죠, 뭐. 그래서 전력 1kWh, 즉 1000Wh를 투입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수소를 몽땅 그대로 손실 없이 연료전지에 전부 투입을 했을 때 얻는 전력은 얼마일 건가? 287Wh입니다. 이게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료전지 발전 효율을 35%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 매우 높은 값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이걸로 만든 전기를 그린 전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린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는 그 그린 수소라는 이걸로 연료전지 돌리겠다. 이 개념은 아주 공허한 말장난 아닙니까? 저거 전기천을 투입해서 전기 287을 얻는 짓을 왜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 전기천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론은 말이죠. 물을 수전해한 수소로 만드는 전기의 총 효율은 29%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후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에너지 효율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런 미친 짓 하도록 저런 데다가 돈 투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질법인데 스팀 메탄 리포밍 SMR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줄여서 천연가스 1리터를 계질을 해서 계질한다는 것은 천연가스는 본질이 메탄이니까 이걸 스팀 수증기하고 섞어서 열을 계속 가해주면은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고 했죠. 이걸 이제 계질 리포밍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대로 쓰는 것인데 본질은 메탄을 부셔서 수소만 끄집어낸다는 건데 그 부수는 과정에서 계속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갖다 버려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때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천연가스 1리터 계질해서 얻는 수소를 연료전지에 투입해서 발전되는 전력량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가령 가스터빈이나 이런 걸 전기터빈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전력량과 비교하면 효율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계절기 효율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절기 효율이 절대로 100%는 아니겠죠. 이 효율 100%는 연력학 2법칙 위배되니까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절기 돌릴 때 그 에너지 계속 투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계절기 효율 90% 인정해도 엄청 많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계절기 효율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90% 인정해 주면 뭐 최대치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조사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귀찮아서요. 이게 안고가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서 돈 안 될 것 같아서 조사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최종 효율은 30% 겨우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예? 가스 개질에서 얻는 수소 연료전지 최종 효율 이게 최대치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LNG를 연료로 바로 가스 터빈 돌려버리면 발전 효율이 43%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터빈 싹 돌리고 나오는 그 전기를 내버리지 않고 갖다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전기 터빈을 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 발전 효율은 64%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충분히 검증된 기술입니다. LNG로 바로 가스 발전하는 이 기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료전지는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열등제라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서는 열등제입니다. 열등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열등제일 수밖에 없는가? 본질은 수소는 자연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지구상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출발한다고 봅니다. 물의 형태로 존재하든가 메탄의 형태로 존재하든가 하여튼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 H2O 아닙니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결합 에너지는 몰당 467kJ입니다. 467kJ. 이 정도 에너지로 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산소를 깨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결합 에너지 이상을 외부에서 집어넣어 줘야지 그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메탄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때 수소와 탄소 결합 에너지는 몰당 416kJ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 에너지를 깨기 위해서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결합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하고 이는 전체 시스템의 입력, 출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개발한다는 게 본질이 뭐냐? 이 결합 에너지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하는 그 무엇을 찾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